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 후반이고 고등학생 2아이 엄마입니다. 요즘같이 날씨 좋은 날엔 친정 부모님 모시고 교회로 나들이 가고 싶네요. 결혼하고 나서 어쩐지 더 애틋해지는 부모님입니다. 시부모님은 사실 별로 챙기고 싶지 않아요. 이런 제가 너무하다 느끼실 수 있겠지만 사정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남편과는 20대 후반에 결혼했어요. 저는 은행원, 남편은 국내 큰 제지회사 다니는 사원이었네요. 서로 사랑해서 한 결혼은 맞는데 꼭 조건과 스펙 따진 듯 둘 다 연봉도 비슷하고 결혼 당시에는 양가 재정적 상황도 거의 비슷했어요.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여유롭진 않은 편이었고요. 시댁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모 도시에 살고 계셨고 친정은 강원도 도시에 살고 계세요. 저희 친정은 40평대 아파트 자가에 살고 계시고 시댁은 23평에 사셔서 솔직히 경기도랑 강원도 집 시세가 차이 난다지만 평수 때문에 집값은 비슷했어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또이또이한 양가 사정인데 시댁에서는 저희 친정이 강원도 산다며 무시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강원도에서 나고 자란 게 아니고 친정 엄마께서 이모들이랑 가깝게 살고 싶다고 하셔서 자식들 다 독립시키고 이사를 가신 건데 툭하면 저희 친정이 시골에서 살아 모든 게 촌스럽다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상한 분인지 이야기하기 위해 몇 가지 사건을 써볼게요. 결혼 준비할 때도 저희 친정엄마가 고른 한복을 보며 시어머니가 어머, 도시에선 혼주 한복으로 이런 색 잘 매치 안 하던데 강원도에선 이렇게 하나 보죠? 라고 하며 비웃으시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이거 서울에서 한 건데요? 가장 무난하게 잘 나가는 디자인과 색으로 한 거예요. 어이없어 하는 친정엄마를 대변해 제가 이야기하니 시어머니가 아, 그래? 서울에서 했다고? 다시 보니까 색 조합이 고급스럽네요. 라며 실언한 걸 수습하시더군요. 그게 시작이었고 신부 고약한 마녀처럼 결혼한 이후에도 시시때때로 제 친정 까내리며 기분 나빠할 법한 이야기와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결혼 초 김장 시즌에 시어머니가 김장하자 부르셔서 시댁에 갔더니 너희 친정에서는 무슨 김치 담가 드시니? 라고 물으셔서 배추김치, 깍두기, 파김치, 고들빼기 등 다 생각은 안 나지만 아무튼 다양하게 다 담그어 드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며 없는 집 사람들이 김치에 그렇게 집착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라고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네? 없는 집 사람들이요? 제가 놀라 반문하자 어머님이 갑자기 딴청을 피우시며 저더러 잘못 들은 거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잡아떼시길래 더 따지진 못했지만 분명 그렇게 들은 거 맞아요. 진상은 하나만 하지 않는다고 제 친정 무시하는 건 당연하고 어머님은 결혼 생활 내내 저도 그렇게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셨어요. 평일에 일하느라 주말엔 좀 쉬고 싶은데 가까이 사니 일주일에 한 번은 와야 한다며 그렇게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라고요. 차로 40분 거리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밥 먹고 가도 된다고 하시는데 말이 40분이지 주말이면 차 막혀서 편도 1시간 반도 넘게 걸려요. 그리고 한 번 가면 근처 사는 시이모네 집도 가자. 방앗간 가자. 전등 좀 갈아라. 다음 주에 집에 누가 오는데 장 좀 봐와라 하시며 어머님 볼일을 몰아서 다 시키셨어요. 그래서 남편도 피곤해했고 저도 점점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시댁에 오라고 하도 성하셔서 가면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새아가 냉장고에서 돼지고기 좀 꺼내서 양념에 재워놓거라. 점심에 먹자. 하시며 제가 밥상을 차리도록 유도하세요. 남편이 같이 하려고 하면 어머님은 그게 또 못마땅한지
아들, 엄마 다리가 아파서 요새 산책을 못했더니 바깥바람이 너무 쐬고 싶네. 세아가 밥 차릴 동안 우린 잠깐 마실 좀 다녀오자. 하시며 제 남편 팔짱을 끼고 밖으로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작은 방에 벌레가 있다며 데리고 들어가시질 않나. 통장 정리를 좀 해달라며 ATM기 갔다 오라는 별 시덥잖은 심부름을 시키며 어떻게든 제 남편이 부엌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남편은 집에서 가사 분담 잘하는 편이라 설거지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는데 어머님이 그 얘기 듣고는 너무 안쓰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본인 집에 와서는 아들이 푹 쉬었으면 좋겠다 하시며 그렇게 저만 부려 먹으시더군요. 저는 뭐 일 안 하나요? 애 낳고 관뒀지만 저 은행 다닐 때 새벽에 출근해 밤에 왔어요. 남편보다 업무 시간 더 길고 출퇴근 거리도 멀어서 정말 고생하며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본인 아들만 대놓고 싸고 도니까 저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그런 시어머니한테 서운은 했지만 많이 참았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정엄마가 애틋해지더라고요. 제 남편도 그런 제 심정 이해해주고 시댁 왕래를 줄이고 그만큼 친정도 가려고 노력해 주었어요. 시댁이 경기도고 친정이 강원도이긴 하지만 경기도랑 거의 붙어있는 도시고 고속도로로 가면 솔직히 1시간 이내에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리만 차이 나지 이동 시간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없는 거리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갔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게 너무 꼴보기 싫으셨나 봐요. 한 달에 3-4번은 보고 싶어 하시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친정 가는 것도 싫으신지 저더러 또 가니? 강원도까지 가는데 너무 멀지 않아? 명절에만 가면 되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고속도로로 가면 1시간이면 간다고 했죠. 어쩔 땐 시댁 가는 것보다 더 빨리 도착한다고 했더니 입 꾹 다물고 아무 말 안 하시더군요. 친정 시댁 왕래하는 횟수로도 예민하게 구시더니 생신 챙겨드리는 것도 엄청 민감해 하셨어요. 시어머니랑 친정엄마 생신이 공교롭게도 15일 차이가 납니다. 시어머니가 좀 더 빠르세요. 생신 때 양가 부모님들한테 20만 원 정도 되는 선물 사드리고 원하시는 것 없으면 그냥 현금으로 드리기로 남편과 결혼 초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첫 해 어머님께 어떤 선물 받고 싶으시냐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명품 스카프 받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찾아보니 그게 4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했는데 남편이 이번 한 번만 그럼 양가 어머님들 40만 원 어치 해드리고 다음 연도부터 솔직하게 20만 원 정도로 말씀 부탁드리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고 일단 결혼 후 맞는 첫 생신이니 어머님께 원하는 스카프 사다 드리며 축하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남편이 슬쩍 말했어요. 양가 부모님들 생신에 원래 20만 원 정도로 하려고 했다고. 내년부터 그렇게 해줄 테니 그리 알아두시라 했어요. 그러면 그냥 알겠다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반응이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그럼 다다음 주에 있는 사부인 생신에는 뭐 해드릴 건데? 라고 물으시길래 여쭤보니 사고 싶은 거 없다고 하시길래 똑같은 스카프 해드리거나 현금 드리려고 한다니까 어머님이 얼굴이 벌개져서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뭘 똑같은 걸 하려고 해? 니들 돈이 그렇게 많아? 그냥 적당히 해드리면 되지. 라고 하길래 적당히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솔직히 물었습니다. 시장 가면 2-3만 원에 파는 것도 질 좋고 이쁘다. 강원도에서 하고 다니실 건데 뭐 하러 도시 사는 나랑 똑같은 명품을 드리려고 해. 주변 사람 아무도 몰라. 라고 하셔서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남편도 민망해서 얼굴 새빨개져서는 그런 게 어딨냐며 그냥 똑같이 할 거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삐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엄마 생신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해서는
진짜 똑같은 스카프 사드렸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 태도에 너무 열받아서 저도 무조건 똑같은 거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본인은 명품 관심도 없고 스카프 잘 하지도 않는다 하며 얼굴만 보러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식사만 대접해드리고 현금 봉투 드렸더니 친정엄마가 신혼부부 돈도 없는데 뭐하러 40만 원이나 주냐 하시며 한사코 안 받는다 거절하셨거든요. 그리고 제 남편 주머니에 기름값 하라고 10만 원 넣어주신 친정엄마였어요. 그래서 우리 친정엄마는 스카프 필요 없고 돈도 안 받으셨다. 밥만 사드리고 오히려 10만 원 받고 왔다고 그냥 대놓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친정에 전화하는 횟수도 궁금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친정에 더 친밀한 태도를 보이면 질투를 엄청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오빠가 아기를 낳아서 제가 첫 조카 생긴 기념으로 100일에 반지를 해줬거든요. 그걸로도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해줄 거면 신호 딸한테도 해주라면서요. 시조카는 제가 결혼했을 때 이미 유치원생이었는데 무슨 100일 반지를 이제 해줘요. 제가 어린이날이나 생일을 안 챙겨주는 것도 아닌데요. 어머님은 그래도 그게 아니라 하시며 좋은 마음으로 신호딸도 챙겨주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더 황당해 하면서 대꾸도 하지 말자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친정을 챙긴다 싶으면 배알 꼴려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애 낳고 나서는 더 했습니다. 양가의 손자 보여드리는 횟수를 달력에 치밀하게 기록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아기 낳고 친정에서 50일 조리한 것까지 걸고 넘어지며 너, 네 친정에서 조리하느라 내가 불편해서 우리 손자 보러 가질 못했다. 거기서 50일 있었으니까 그만큼 우리 집 더 와라. 우리 손자 돌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주말마다 와. 알겠니? 라고 하시더군요. 저 조리해준다고 친정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무슨 편안하게 손자 보는 재미 누리신 것처럼요. 그런 망언 역시 남편이 칼같이 쳐내주긴 했지만 딱히 해결 안 되더군요. 그러면서 뭐 해주시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저희 결혼할 때도 양가에서 지원받은 것 없이 저희 힘으로 거의 반반 내서 결혼하고 보금자리 마련했고 그거 안타깝게 생각하신 친정엄마가 저희 첫 아이 태어났을 때 500만 원 해주셨어요. 조리도 해주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 내복이며 속삭여도 친정엄마가 다 챙겨주셨고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저희 아들 베네 쪼고리 받은 게 다였습니다. 백화점에서 사셨다고는 하는데 그래봤자 3만 원대예요. 그리곤 질 좋은 백화점 표라며 첫 손주 태어나자마자 입혀야 된다며 병원에서도 간호사 붙잡고 누구 태어나면 이거 입혀달라 요구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세탁하지도 않은 옷을요. 결국 병원에서 해주는 기본 베넷 입혀 나오니 어머님이 서운하다며 눈물 한 바가지를 흘리셔서 얼마나 어이없었는지요. 그리고 아들 이름 지을 때도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얘기에 시댁에서 엄청 좋아하시며 돌림자 토대로 이름을 지어주겠다 하시더군요. 그런데 신랑 쪽 돌림자가 진짜 너무 촌스럽고 별로예요. 남편도 평생 콤플렉스가 본인 이름인 사람이라 자기 자식만큼은 본인이 지어주고 싶다는 의지가 강렬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알아서 짓겠다고 했더니 아버님도 알겠다 수긍하시는데 어머님이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우리 핏줄이니 무조건 돌림자 써야 하고 이름도 어머님이 지어주려고 철학관을 다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 자꾸 하시는 거 제가 스트레스 받아 하니 남편이 다 알아서 처리해주긴 했는데요. 결국 남편이 알아서 짓는 걸로 결론이 나니 어머님이 애 낳아도 저희 안 보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슬그머니 제 쪽으로 연락하시더군요. 아무튼 시어머니와는 이래저래 부딪힐 일이 많아서 애 낳고 나서도 한동안 힘들었어요.
손주 자주 보고 싶어 하시는 열망은 이해하겠는데 제가 친정에 가는 걸 너무 노여워하시니 짜증이 나다 못해 억울해지더군요. 제가 친정 가 있으면 거길 또 가냐? 몇 주 전에 가놓고 그 먼 곳을 애 데리고 또 가? 우리 손자 힘들다. 너무 자주 가지 마라. 라고 하시더군요. 가는 시간 뭐 시댁이나 친정이나 비슷비슷하고 환경도 친정이 훨씬 좋아요. 집도 더 넓고 또 친정엄마가 제 아이 위해서 집에 매트도 싹 깔아놓고 정수기도 새로 바꾸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친정에 애기 데리고 가면 솔직히 엄마가 다 봐주세요. 밥도 해주셔서 저랑 남편은 친정엄마가 해주시는 밥 먹고 작은 방 들어가서 자요. 그런데 시댁 가면 어머님은 일단 오기 전에 저더러 장 봐오라고 리스트를 문자로 보내놓으세요. 그리고 어머님 손이 아프다, 허리가 욱신거린다 하시며 애 낳은 저더러 밥상 차리게 유도하시죠. 애도 저희가 다 봐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손주면서 저희 애가 똥이라도 싸면 어머, 나는 비위 약해서 이런 거 못해 하시며 단 한 번도 기저귀 갈아주지 않으셨고 애는 5분 정도 안아보신 뒤 저희한테 넘겨요. 어머님 팔이랑 허리가 아프다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시댁 자잘한 일들 다 모아뒀다가 저희한테 처리해달라 하셔서 솔직히 시댁 가면 애 보랴 시댁일 하랴 너무 힘들어요. 남편도 자기가 보기에 양가 방식이 너무 차이가 나니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가댁 가는 걸 더 좋아했어요. 아이도 저도 더 편안해하고 남편 본인 몸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 남편이 나서서 제 친정엄마랑 통화해 친정 가는 날짜를 적극적으로 잡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가 점점 뿔이 나시더니 나중엔 폭발하시더라고요. 왜 친정에 더 자주 가냐며 언성을 높이더니 나중엔 울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설 필요가 없었어요. 남편이 이야기하더군요. 친정은 장모님이 애를 위해서 집을 다 치워놓고 밥도 다 해주시고 애도 다 봐주셔서 와이프보다 본인이 더 편하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할 말 없으신지 입을 꾹 다무시더군요. 맘 같아선 연끈 차고 소리치고 싶은데 손주가 아른거리니 성질대로 못하겠고 아주 바짝 약이 오르신 것 같았어요. 아들한텐 차마 한 소리 못하고 만만한 저 붙잡고 결혼이라는 게 뭐니? 너는 시집을 온 거야. 네 시댁에 잘해야지. 친정에 자꾸 가버릇하면 되니? 우리 손주한테 할머니는 나야. 외할머니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친척이라고. 라고 하시길래 어머님, 그렇게 따지면 애기 아빠도 장가 온 거예요. 라고 했더니 자꾸 말대꾸 하지 말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애도 낳았는데 너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있지 않니? 요즘 사람들 결혼하면서 시댁 친정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주 멍청한 짓이다. 여자는 결혼하면 시부모님이 내 부모야. 시댁이 내 부모님 집이고 여자는 남자 집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댁에 잘해야 한다. 어머님, 제가 시댁에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 요구에 다 응하진 못했지만 안부 전화도 종종 했고 시댁도 자주 왔잖아요. 어버이날, 생신, 명절 전부 다 챙겨드리고 또 시댁 가서 밥도 차려드리곤 하는데 제가 아직도 그렇게 모자란 며느리예요? 저도 처음으로 대들듯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당황하시더군요. 저도 더 참기가 싫었거든요. 어머님, 출가 외인이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를 꽃같이 키워주신 제 부모님이 이 얘기 들으시면 속상하시겠어요. 저 오빠랑 차별 없이 사랑받으며 컸어요. 그런데 여자라는 이유로 결혼하면 친정을 등한시해야 해요? 제가 왜요? 저는 제 부모님 엄청 사랑하는데 왜 연 끊길 바라세요? 제가 소리치듯 이야기하니 어머님이 기겁하며 본인은 연 끊으라 한 적 없다. 제가 오버한다며 되려 황당하다 하시더군요. 그 말이 아니잖아. 너는 딸이니까 네 친정에 너무 잘할 필요 없단 얘기야. 네 친정 오빠 결혼했잖아.
니네 친정은 네 올케가 알아서 잘하겠지. 내가 한마디 했다고 어찌 그리 바락바락 대드니? 네 친정에서 널 정성껏 키우시다 못해 오냐오냐 하셔서 사리분별 못하는 애로 키우셨나 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어머님이 방으로 쏙 들어가시더군요. 저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상처였어요. 본인도 딸이 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하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어머님이 신우한테 큰 관심이 없긴 하셨어요. 그런 마인드니 아들 며느리한테 더 집착하시는 거죠. 그런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입도 뻥끗 못하게 된 계기가 있었네요. 저희 친가에서 유산으로 거의 10년간 소송 중이었는데 그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친정아빠 몫으로 12억 정도 상속이 되었는데 그 돈이랑 친정에서 돈 일부 모아두신 것 그리고 일부 대출받아 꼬마 빌딩을 하나 사셨습니다. 그거 해결한다고 오빠네가 고생 많이 했어요. 암튼 그렇게 친정아빠가 꼬마 빌딩 건물주가 되셨죠. 시댁에서도 자연스레 알게 되셨어요. 일부러 말하려 한 게 아니라 서류 처리하느라 관공서 들락날락 하니까 시어머니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어머님이 만개 웃음을 지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건물주 되셨네. 그쪽이 개발이 많이 된다고 하던데 그 건물 점점 더 오르겠다. 월세는 한 달에 얼마씩 받으시니? 하며 관심 가지시길래 그냥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부동산에 빠삭한 시 이모부님 시켜서 그 건물 매입가랑 상가 월세까지 다 알아보셨나 봐요. 언제는 저더러 출가 외인이니 친정에 너무 정붙이지 말라면서 아빠가 건물주 되니 관심을 갖는 게 좀 황당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궁금해 하시냐 했더니 나중에 돌아가시면 우리 아들네 재산 될 건데 당연히 궁금하지. 네 시이모부 부동산 잘하는 거 알지? 골치 아픈 일 생기면 전화하시라 해라. 라고 하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게 왜 애기 아빠 재산이 돼요? 친정 재산은 친정 재산이죠. 저더러 출가 외인이라 하시더니 재산 분할할 땐 얘기가 또 달라져요?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너는 아직도 그 말에 꽁하니 담아두고 있니? 라며 발끈하시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친정아빠 상속 때문에 법원 소송 오래 하셨어요. 그거 저희 오빠랑 새언니 아니었으면 승소도 못했고요. 건물 매매할 때도 친정오빠가 어려운 일 다 처리해줬대요. 그러고 보니 어머님 말씀이 맞네요. 제 부모님 더 신경 쓰는 건 저희 친정오빠랑 새언니였더라고요. 오빠네는 아마 저희 친정 부모님 곁에서 잘 들여다보며 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있죠? 그래, 그거 봐라. 아무리 그래도 딸은 결혼하면 남이지 뭐. 너도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니까는 네 올케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친정 재산 전부 오빠네한테 양보하려고요. 뭐? 시어머니 말을 댕강 끊어버리고 대뜸 친정 재산을 친정 오빠한테 전부 양보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친정 부모님 케어해드리는데 저희 친정 오빠가 훨씬 더 많이 기여를 했으니 저도 양보할 건 해야죠. 나중에 그 건물 가지고 오빠랑 얼굴 붉히기 싫어요. 오빠네 가져가라 할 거예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그래도 그걸 오빠한테 다 주면 어떡해? 맹꽁이같이? 아무리 그래도 너도 자식인데 당연히 반만 갖고 와야지. 어머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시며 뒤집어질 듯이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깔깔 웃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속보여요. 딸은 결혼하면 남이라 하시더니 돈 얘기 나오니까 딸도 자식이라고 하시네요. 맞아요. 딸도 자식이에요. 그런데 왜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저를 갈라 놓으려고 하셨어요? 저는 제 부모님 자식인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어머님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이제야 인식하신 듯 잠시 벙찐 얼굴이 되시더군요. 그러고는 민망한 듯 딴 데 보시며 어른 놀리는 거 아니다.
라고 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창피해 죽으려 하더군요.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에게 저도 정이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그냥 기본적인 도리만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더 정성을 들여서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요. 솔직히 가는 정 오는 정이라는데 어머님은 아들네한테 받으려고만 하시니까요. 제가 거리를 두니 어머님도 뭔가를 느끼신 듯 실언을 좀 자제하시더군요. 그런데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빨리 회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둘째 아이까지 낳아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시어머니랑은 아주 대면대면한 사이로 지낸답니다. 어머님은 뒤늦게 후회를 하신 건지 아니면 아쉬우신 건지 조금이라도 저랑 더 친하게 지내려 하시는데 저는 싫어요. 그냥 무뚝뚝하게 딱 기본만 합니다. 남들한테 욕 먹지 않을 만큼만요. 고부 갈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깨진 독은 다시 붙지 않듯이 금간 사이는 뭘 어떻게 해도 좋아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어머님이 자초한 거죠. 저한테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굴지 않으셨다면 저도 제 평소 성격처럼 어머님 잘 챙겨드리고 사근사근한 사이로 행복한 고부관계 유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 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정말 수백 번 한 것 같네요.